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이러한 각각의 신대체 요법들이 어떤 환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연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투석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선생님, 제가 투석을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혹시 투석을 해야 된다면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어떤 투석 방법이 맞을까요? 신장 이식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이제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시죠. 오늘은 이 질문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준비하고 어떤 투석 방법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지, 그리고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이러한 각각의 신대체 요법들이 어떤 환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석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몸의 신장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 몸에 남는 물과 또 염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칼륨, 산염기, 혈압, 뼈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분비, 대사 조절 기능에 관여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만성 콩팥병이 진행을 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몸 안에 노폐물과 수분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 균형도 무너질 수 있고요. 이럴 때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 그러한 치료가 바로 신대체요법, 말 그대로 신장을 대체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게 신대체요법이고요. 신대체요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투석은 신장을 완전히 아기 때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처럼 새 것으로 이제 고치는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신장이 하던 기능 중에서 일부, 특히 이제 노폐물과 수분 조절을 대신해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석을 시작하시더라도 식사 관리, 약물 치료, 그다음에 혈압 조절, 빈혈 관리, 인 조절 이런 것들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석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사구체 여과율, 신장 점수라고 알려져 있는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나눈다 하는 것들을 대략은 알고 계세요. 보통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EGFR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의미 자체는 1분 동안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고요. 정상은 90% 이상이죠. 이 사구체 여과율이 낮을수록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구체 여과율의 숫자는 단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진료지침에서도 만성콩팥병이 진행한 환자에서는 신대체요법에 대한 교육과 또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진행 속도가 빠른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와 또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신대체요법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추정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 감소하는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요, 신장내과에서 혈액투석,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이식 가운데서 어떠한 신대체요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환자분이 서로 긴밀하게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액투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가 동정맥류라고 해서요, 투석 혈관루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우리 팔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이제 투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혈액투석은 갑자기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또 그 동정맥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동정맥류가 성숙되는 데만 해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혈액투석은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혈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 KDOK 혈관 접근 지침에서는요, 진행성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추정사구체 여과율이 15에서 20
50% 수준으로 떨어질 때 혈관 접근에 대한 평가와 또 준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리하면요. 투석은 시작 시점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투석에 대한 혈관로 확보와 같은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투석은 언제 시작할까요? 투석 시작 시점은 단순히 크레아티닌 수치나 또 EGFR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요독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사구체 여과율이나 크레아티닌 수치보다도 조금 더 빨리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몸이 붓고 숨이 차고 또 이뇨제를 쓰는데도 수분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죠. 또 칼륨이 많이 쌓여서 반복적으로 고칼륨 혈증을 겪게 되는 환자분들, 산증이 심해지는 경우,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너무너무 많이 줄어드는 경우, 메스꺼움이나 구토, 식욕 부진, 또 심한 피로감, 의식저하 같은 요독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그리고 또 심낭염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요.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그 수치 자체가 나빠지는 것보다도 그러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몸이 얼마나 버티기 어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팩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정사구체 여과율이 낮더라도 이런 요독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석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추정사구체 여과율 수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은데 심한 부종, 호흡곤란, 고칼륨 혈증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투석을 조기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투석 시작은 추정사구체 여과율 검사 수치, 요독 증상, 전신 상태, 생활 기능, 영양 상태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고려해서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3가지 신대체요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액투석인데요. 혈액투석은 몸 밖으로 우리 이제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의 혈액을 빼내서 투석기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시키고 또 그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서 우리 몸으로 깨끗한 피를 다시 돌려보내는 치료입니다. 보통 혈액투석은 이제 투석실에서 주 3회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표준 혈액투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혈액투석의 장점은요, 이제 병원에 오시기만 하면 진행이 착착착착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의료진이 다 케어를 하기 때문이고요. 고령 환자, 그리고 혼자 복막투석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 또 복부 수술력이 많거나 복막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집에서 위생적으로 투석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투석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간이 딱 픽스가 돼서요. 이제 주 3회 또 내가 투석을 하기로 한 그 스케줄은 좀 이동을 하기가 어렵고, 투석이랑 투석 사이에는 수분이랑 노폐물이 쌓였다가 한꺼번에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투석 중 저혈압이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혈액투석을 위해서는요, 동정맥류나 인조혈관 그리고 중심정맥관과 같은 투석 혈관로가 꼭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분들은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고,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응급으로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소위 말하는 목관이라고 하는 혈액 투석 혈관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투석을 임시로 하시다가 동정맥류가 성숙이 되면 한 4주에서 6주 성숙이 되는 기간 동안은 이 목관을 통해서 투석을 하시다가 동정맥류로 이제 대체하는,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막투석인데요. 복막투석은 배 안에 있는 복막, 우리 그야말로 복막을 투석 필터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복막 복강 안에 투석액을 넣어 놓으면요, 이제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복막을 통해서 이제 투석액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투석액을 빼내고 또 새로운 투석액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복막 투석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직접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투석액을 교환하는 지속성 복막 투석. 그리고 밤에 기계를 연결하고 자는 동안에 시행하는 자동 복막 투석.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복막 투석을 선택한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권고사항이 되겠고요. 복막 투석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병원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병원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 또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경우에는 복막 투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혈액 투석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수분을 과량 많이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루 종일 비교적 이제 지속적으로 노폐물이랑 수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의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막 투석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게요. 이제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위생을 유지해야 되고 또 교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복막염이 잘 생길 수 있고 또 복부 수술력이 있거나 탈장이 있거나 시력이나 손의 기능, 인지 기능이 조금 좋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복막 투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복막 투석은요, 스스로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매일매일 투석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복막 투석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이식인데요. 신장 이식은 건강한 신장을 기증받아 몸에 이식하는 치료고요.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이 되면요, 투석보다 생활의 자유도가 높고 또 식사 제한도 완화가 되고요. 장기적인 예후 측면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은 모든 환자에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일단 환자분 자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전신 상태인지, 또 심장 기능이나 감염, 또 암 병력은 없는지, 면역 억제제를 내가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같은 것들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죠. 이식 후에는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감염이나 약물 부작용, 암 발생 위험과 같은 것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장 이식이 잘 맞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전신 상태가 좋고 또 면역 억제제 복용과 추적 관리가 용이하고 활동성이나 삶의 질 개선을 이제 확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중요한 점은 신장 이식도 신대체요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과 경쟁하는 치료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치료 옵션으로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액투석은요, 병원에 오기만 하면 이제 의료진이 모든 걸 다 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투석과 관련돼서는 병원에 오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집에서 매일 투석 관리가 어려운 분, 고령이거나 복막 투석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분들, 복부 수술력이나 복막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적합한 치료가 되겠고요. 복막 투석은 생활 패턴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 이제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지방에 계셔서 병원까지 거리가 멀거나 직장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분들, 또 위생 관리나 자가 관리가 용이한 분들, 보호자나 가족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분들께 맞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신장 이식은 수술과 면역 억제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전신 상태가 일단 돼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가능하고 적합한 기증자 또는 대기 이식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나이 그리고 같은 추정사구체 여과율을 가진 환자분들이라도 심장 상태나 혈관 상태, 또 내가 예전에 복부 수술을 했는지, 내 직업이나 내 직장 상황이 어떤지,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주지의 주소가 어떤지, 생활 패턴이 어떤지, 환자분의 가치관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어떤 신대체 요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대체 요법의 선택은요, 주치의 선생님이 하나를 딱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분 본인과 주치의 선생님이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투석 방식은요, 의학적인 상황과 이제 환자의 선호도를 함께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또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석은요, 신장이 더 이상 몸의 균형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우리가 선택하는 치료이다. 그리고 이 신장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고, 투석의 준비는 미리미리 하고 시작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고 결정한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고 거기 휩쓸릴 필요는 없고요. 내 몸의 상태와 내 생활에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